여러분은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노력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맛없는 음식을 맛있다고 말하는 건 솔직히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겠죠. 하지만 만약 부모의 기대 때문에 직업과 인생 전체를 바꿔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 부모의 기대에 억눌려 살아온 덴마크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숨통을 틔워준 한 한국 남자를 만나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한국으로 도망치듯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런 딸을 말리러 한국까지 찾아온 어머니가 두 사람을 보자 갑자기 통증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국의 병원을 갔다 온 어머니는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코펜하겐의 아침은 언제나 조용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에 눈을 떴을 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커피 내리는 소리가 평소와 같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이랬어요. 아버지의 차분한 움직임과 가끔 들려오는 어머니의 분주한 발소리가 교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에밀리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지만 사실 우리 가족은 그리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코펜하겐에서 손꼽히는 외과 의사였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랐어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항상 분주했고 가끔은 엄마의 얼굴을 며칠 동안 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에밀리아, 일어났니? 아침 먹으러 내려오렴. 아버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어요. 아버지는 항상 그랬습니다. 온화한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불러주는 사람. 어머니가 없는 자리를 묵묵히 채워주던 아버지는 제게 최고의 친구였어요. 네, 아빠. 금방 내려갈게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에 코펜하겐은 언제나 회색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적어도 아버지가 계신 집안에서는요. 아침 식사 테이블에는 어머니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또 병원에 일찍 출근하셨나 봐요. 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팬케이크를 굽고 계셨고 저는 그 익숙한 풍경에 안도했습니다. 어머니는 또 일찍 나가셨어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팬케이크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응, 오늘 중요한 수술이 있다고 하더구나. 아마 늦게 돌아오실 거야. 일과 삶의 균형이 정말 조화로운 나라로 알려진 덴마크에서도 어머니는 항상 그랬어요. 어머니의 삶은 병원이었고 우리는 그저 그녀가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학교 친구들이 제 어머니가 외과 의사라는 사실에 놀라워할 때면 어깨가 으쓱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어머니와의 관계는 더 복잡해졌어요. 어머니는 제가 의대에 가길 바랐지만 저는 그런 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타협점으로 선택한 것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었어요. 적어도 취업은 잘 될 거야. 라는 어머니의 말에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건 제 진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어머니와 실랑이가 있었어요. 학교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코딩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저는 당연히 학교와 멀어졌고 어머니는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에밀리아,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모르겠다. 내가 너였다면. 항상 그 말로 시작해서 그 말로 끝났습니다. 내가 너였다면.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아니었고 저는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날도 어머니의 잔소리에 잔뜩 열이 올라 격분한 상태로 집을 나서던 순간 계단에서 미끄러졌어요.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이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놀라 달려왔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진단 결과는 발목 인대 부분 파열. 깁스를 하고 6주간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물리치료는 꼭 받아야 해요. 그래야 빨리 회복돼요.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짜증이 났어요. 이미 무기력했던 일상에 발목 부상까지 더해져 더욱 답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안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괜찮아, 에밀리아. 조금만 참으면 좋아질 거야. 아버지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물리치료 일정을 잡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첫 물리치료 날,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에 도착했어요. 치료실은 생각보다 밝고 깨끗했습니다. 흰색 벽과 파란색 치료 침대 그리고 창가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조금은 기분을 나아지게 했어요. 에밀리아 베커슨 씨? 낯선 억양의 영어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이 차트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물리치료를 담당하게 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억양은 독특했어요. 덴마크어가 아닌 영어로 말하는 것을 보니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름을 들어보니 한국인인 것 같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우는 제 차트를 확인하더니 침대로 안내했어요. 발목 인대 부분 파열이네요. 얼마나 아픈가요?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보다는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발목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길은 전문적이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어쩐지 긴장이 풀렸어요. 여기 누르면 아픈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약간요. 정우는 제 발목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후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설명은 명확했고 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었고 그는 발목 주변의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덴마크에서 태어나셨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코펜하겐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아, 코펜하겐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죠. 저는 이곳에 온 지 1년 정도 되었어요. 아직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작게 웃음이 나왔어요.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 도시가 궁금했습니다. 코펜하겐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니아운 운하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도시 외곽의 조용한 공원들을 더 좋아해요. 한국에는 없는 분위기라서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정우는 치료를 하면서도 편안한 대화를 이끌어갔고 저는 어느새 그에게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요? 흥미로운 분야네요. 좋아하세요? 그가 물었어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그래요. 라고 얼버무렸겠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사실 별로요. 제가 원해서 선택한 전공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낯선 이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우는 잠시 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군요. 그럼 진짜 하고 싶은 건 뭔가요? 그 질문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히 몰랐어요. 단지 지금 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만 있어요. 말하고 나니 유치하게 들릴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충분히 훌륭한 꿈이에요. 모두가 커리어만을 좇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그녀에게 커리어는 최우선이었고 가정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하세요. 그녀는 제가 자신처럼 되길 바라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자식이 자신보다 더 잘 되길 바라죠. 하지만 때로는 더 잘 되는 것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위로가 되었습니다. 첫 치료가 끝나갈 무렵 정우는 제게 홈 트레이닝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다음 치료는 3일 후예요. 그때까지 이 운동들을 하루에 2번씩 해주세요. 그가 종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치료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상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2번씩 정우의 치료실을 찾았어요. 매번 그는 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어요. 치료가 진행될수록 정우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제 진짜 꿈에 대해서요. 낯선 외국인 앞에서 이렇게 솔직해지는 것이 이상했지만 오히려 그 거리감이 더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길을 선택했어요. 어느 날 정우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떤 이유에서요? 궁금해졌어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교통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의사들은 제가 다시 제대로 걷기 힘들 거라고 했죠. 하지만 한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저를 도와주셨고 결국 완전히 회복했어요. 그때 결심했죠.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직업을 선택한 그의 모습이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반면 저는 여전히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의미 있는 일을 찾았네요. 부럽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에밀리아 씨도 찾게 될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의 말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4주차 치료가 끝나갈 무렵 제 발목은 거의 회복되어 있었어요. 곧 깁스도 풀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정우와의 치료 시간이 끝난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마지막 치료일,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했어요. 치료 끝나고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던 정우는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당신과 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첫 데이트가 시작되었고 저는 처음으로 오랜 시간 후에 진정한 웃음을 되찾았어요. 낯선 치료실에서 만난 그는 어쩌면 제가 찾던 위로였는지도 모릅니다. 첫 데이트는 병원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시작됐어요. 커피 잔을 손에 쥐고 있는 정우의 모습은 파란 가운을 입은 치료사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더 편안하고 더 자연스러웠어요. 그날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한국의 서울 출신이었고 물리치료 국제 교환 프로그램으로 덴마크에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계약은 2년이었고 이제 1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덴마크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특히 한국처럼 치열한 느낌보단 일과 삶을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마음에 들어요. 정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만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카페에서, 때로는 공원에서, 그리고 가끔은 박물관에서. 정우는 코펜하겐의 관광객처럼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였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 새롭게 도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무기력했던 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리는 호수 근처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대학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에밀리아, 혹시 건강관리 앱에 관심 있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배우고 있으니 실제로 도움이 되는 앱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의 제안은 단순했지만 제게는 번개처럼 다가왔어요. 그동안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제 전공이 갑자기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코딩 공부를 했어요. 모바일 앱 개발에 관한 책을 찾아보고 관련 온라인 강의도 찾아봤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찾던 길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다음 만남에서 정우에게 제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물리치료 환자들을 위한 홈트레이닝 가이드 앱에 대한 생각이 많았어요. 정우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제 아이디어에 조언을 더해주었습니다. 환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동영상과 함께 실시간 피드백을 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진지해졌고 만남도 잦아졌습니다. 어느새 정우는 제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제 꿈을 응원해주는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항상 저를 지지해주셨지만 정우는 달랐어요. 그는 제게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건강관리 앱 개발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자 무기력했던 일상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코딩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정우와 앱 기획을 논의했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도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요즘 뭐가 그렇게 열심히니? 어머니의 질문에는 어딘가 뿌듯함이 묻어났습니다. 심지어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라 라고 하시며 무심한 듯 관심을 보이셨어요. 1년 가까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서재로 불렀어요. 에밀리아, 너 그 한국 남자와 교제 중이지? 어머니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네, 사랑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장 헤어져. 한국 남자들은 신뢰할 수 없어. 정우는 달라요. 제게 방향을 주고 힘이 되어줬어요. 저는 그와 결혼할 거예요. 처음으로 제 의지를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어머니는 노골적인 분노를 드러냈어요. 왜 하필 한국 남자니? 세상에 남자가 그밖에 없어? 분명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그래요? 직접 물었어요. 어머니는 말을 돌렸지만 그저 더 강압적으로 변할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냉전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결국 크게 다툰 날 아버지가 제 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내 어머니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단다. 아버지의 차분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최근 덴마크와 한국이 의료 협력을 시작했는데 한국식 병원이 생기면서 어머니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옮겨갔어. 어머니는 한국 의사들이 환자를 단지 돈으로 본다고 생각하시거든.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의 반응이 조금은 이해됐지만 오히려 더 실망스러웠어요. 직업적 편견으로 제 인생을 좌우하려 한다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그림자 아래 살지 않겠다고요.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우와의 만남을 끊으라고 요구했고
저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결국 저는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에밀리아, 정말 그럴 필요 있니?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아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래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대학 기숙사에 빈 방이 있었어요. 짐을 꾸리는 동안 아버지는 조용히 도와주셨고 떠나기 전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야. 엄마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기숙사 생활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학교와 가까워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정우와 함께 앱 개발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정우는 제가 독립한 것에 미안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 저녁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우는 물리치료 지식을 제공했고 저는 그것을 코드로 구현했어요. 몇 주 만에 앱의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습니다. 간단한 버전이었지만 기본적인 스트레칭 가이드와 타이머 기능은 잘 작동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에밀리아. 이제 베타 테스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정우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병원 환자들에게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요? 제안했어요. 정우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내일 병원장님께 허락을 구해볼게요. 놀랍게도 병원장은 우리의 아이디어에 호의적이었어요. 소규모 테스트 그룹을 구성해 앱을 사용해보게 하고 피드백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반응은 생각보다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노인 환자들이 집에서도 쉽게 운동을 따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며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시간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났습니다. 정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가요. 정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3주 후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주.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연장할 수는 없나요? 희망 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물어봤어요. 병원에서는 새로운 교환 의사를 받기로 결정했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막 꽃피우고 있었는데 이렇게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앱 프로젝트도 이제 막 시작 단계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데요? 궁금해졌어요. 한국에서 계속할 수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자리가 있는지 알아봤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도 함께 왔으면 해요. 그의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낯선 나라, 낯선 언어,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멀어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라는 거 알아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정우가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코펜하겐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우와 함께한다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었어요. 다음 날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빠, 정우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 가고 싶니? 아버지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가고 싶어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에밀리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도 좋아. 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아버지의 조언은 항상 현명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정우와 함께한 시간들, 그와 나눈 꿈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앱까지. 모든 것이 제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덴마크에 남는다면 다시 예전의 무기력한 삶으로 돌아갈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삶으로요.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정우를 만나 제 대답을 전했어요. 함께 가고 싶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정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준비 기간은 짧았어요. 비자 신청부터 짐 정리까지 모든 것이 바쁘게 진행되었습니다.
학교에는 일시 휴학 신청을 했고 기숙사 방도 정리했어요. 아버지는 모든 과정을 도와주셨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에게 알렸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문자로 알렸어요. 답장은 없었지만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야. 마지막 밤, 짐가방 앞에 앉아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옷가지들, 노트북 그리고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이 전부였어요. 창밖으로 코펜하겐의 마지막 밤을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정우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공항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포옹을 나누며 아버지가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에밀리아.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럽구나.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코펜하겐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우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중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낯선 땅으로 함께.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이방인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안내판의 한글 글자들, 공항 안내방송의 억양, 심지어 공기마저도 코펜하겐과는 달랐어요. 정우는 제 옆에서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입국 절차를 도와주며 때때로 제 표정을 살피고는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에밀리아. 이제 당신은 한국에 있습니다. 정우가 공항을 빠져나오며 말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전철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어딘가 정돈되고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간간히 보이는 전통 건물들의 대비가 인상적이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네요. 솔직한 감상을 말했습니다. 정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엔 그렇게 말해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는 좀 다르니까요. 서울 강남의 작은 원룸이 우리의 첫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시차 적응으로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아침마다 정우가 준비해둔 간단한 한식 아침과 다정한 메모가 위안이 되었어요. 혼자 거리를 나서는 첫날, 모든 간판이 한글이라 당황했지만 카페 바리스타의 친절한 영어 대응에 안도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배우고 지하철 노선도를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코펜하겐의 여유로운 리듬과 달리 서울의 빠른 템포가 어느새 저를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앱 개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근무하는 병원 근처의 카페에서 작업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인터넷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앱 개발에 필요한 자료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환자들의 피드백도 받아볼까요?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안했어요. 정우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내일 병원에서 몇몇 환자분들께 여쭤볼게요. 그렇게 우리의 앱은 한국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며 더욱 발전했어요. 특히 노인 환자들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더 직관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작업에 몰두하면서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은 점차 사라졌어요. 한국 생활 3주차,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정우와 앱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테라스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에밀리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우도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겨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우리 테이블 앞에 도착해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긴 비행 시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에밀리아, 정우 씨, 어머니가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당황한 마음의 질문이 튀어나왔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갑자기 한국으로 떠난다고 했을 때 나는 화가 났었어. 하지만 생각할수록 우리 관계의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 같더구나.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가 불편했던 터라 이런 재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정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에밀리아, 실은 어머니와 저는 동시에 정우를 바라봤어요. 그의 진지한 표정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실 한국 오기 전에 아버님을 먼저 찾아뵀어요.
에밀리아와 결혼을 생각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우의 고백에 숨이 멎는 듯했어요. 뭐라고? 놀란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계속했어요. 아버님은 놀라긴 했지만 이미 에밀리아의 변화를 지켜보고 계셨고 저를 믿어주셨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니 곁에서 딸을 잘 보호해달라고 부탁하셨죠. 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네,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에밀리아 생활에 대해서요.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와 정우가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니. 배신감과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그렇군요. 당신은 정말 우리 딸을 사랑하는 것 같네요. 어머니가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진심입니다. 어머니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에밀리아, 너는 정말 행복하니? 그 질문에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우와 함께 있으면 편하네요. 어머니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이마를 찌푸리며 관자놀이를 손으로 누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두통이 요즘 자주 생겨. 어머니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의사인 어머니가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한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정우와 눈이 마주쳤고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한 듯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한의원 치료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의원? 한방치료 말인가요? 두통에는 침술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좋은 한의원이 있는데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우의 제안은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고민하는 듯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단호히 거절했겠지만 지금은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번 가보세요. 저도 같이 갈게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한번 가보지. 정우는 즉시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았습니다. 가까운 강남의 한 한의원이었어요. 카페를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고 저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아직도 어리둥절했어요. 한의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풍기는 한약재 냄새에 그녀의 코가 살짝 찡그려졌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한의원 내부는 매우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진료실로 안내받았어요. 한의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증상을 꼼꼼히 물어보고 맥을 짚었어요. 스트레스가 심하시군요. 목과 어깨의 긴장이 두통의 주요 원인입니다. 한의사의 진단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의사로서 다른 의료 전문가의 진단을 평가하는 습관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반박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침 치료와 부항 그리고 가벼운 전기 자극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한의사가 제안했습니다. 치료실로 이동했고 나란히 2개의 침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한쪽 침대에 누웠고 정우에게 밀려 저도 다른 쪽에 누웠습니다. 발목 요즘 뻐근하다면서? 정우는 저에게 윙크를 하며 말했어요. 한의사가 먼저 어머니에게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가 이내 편안해졌어요. 저에게도 몇 군데 침이 놓였고 이상하게도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침 치료가 끝난 후 어깨와 등에 부항을 붙였어요. 처음에는 당기는 느낌이 이상했지만 곧 따뜻하고 편안한 감각이 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자극 치료가 이어졌어요. 치료실에 우리 둘만 남겨졌을 때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편안하네. 그녀의 솔직한 감상의 미소가 지어졌어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두통이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 침대에 나란히 누운 채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갑자기 떠난 후 얼마나 걱정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사실 내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나는 화가 났어. 하지만 내가 떠난 후 집이 얼마나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지 몰라. 어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그녀의 감정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제 길을 찾아야 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했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겠지. 그 말은 어머니에게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양보였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모든 것이 갑작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의원을 나오며 어머니는 훨씬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두통이 많이 가라앉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한식당으로 향했어요. 정우는 적절하게 자리를 비켜주며 우리 모녀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식사를 어머니와 함께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 예상치 못한 재회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찾은 것은 단순히 새로운 환경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가족의 새로운 모습인지도 몰라요. 다음 날 어머니는 호텔에서 나와 우리 원룸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어머니는 불평 없이 소파에서 지내겠다고 했어요.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감사했습니다. 평소에 완벽주의적인 어머니라면 상상할 수 없는 양보였어요. 어머니, 호텔로 돌아가셔도 돼요. 우리 곧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에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이렇게 가까이 있고 싶어. 그날 밤, 정우는 야간 근무로 집에 없었고 어머니와 저는 오랜만에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침묵이 흐르다가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에밀리아. 너를 내 방식대로만 키우려 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어요. 그 말에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항상 내가 나처럼 성공하길 바랐어. 그게 내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거든. 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걸요. 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의사로서의 경력이 내 전부였어. 그게 내가 아는 유일한 성공의 모델이었지. 하지만 내가 다른 길을 원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아버지와 함께 보낸 따뜻한 저녁 시간들, 가끔 집에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고 제 방에 들러 이야기를 들어주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드물게 함께했던 가족 식사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꿈꾸던 가정은 우리 셋이 함께했던 그 순간들이었어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항상 강하고 완벽해 보였던 어머니의 모습 뒤에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독이 있었을까요? 지금 정우가 우릴 다시 가족으로 이어주고 있어요. 문득 떠오른 생각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는 특별하구나. 내 아버지도 그를 믿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사람을 보는 눈이 좋았어요. 그래, 너를 포함해서. 어머니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다음 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와 있다는 소식에 놀란 듯했지만 어쩐지 예상했던 것 같은 반응이었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한 발 앞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화해했니? 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아빠.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어머니가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내 어머니는 항상 강한 사람이었어.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통화를 마치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서울 곳곳을 함께 돌아다녔어요. 어머니는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고 정우의 도움으로 몇몇 병원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전문적인 호기심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한의원에서부터 일주일의 경험에서 한국의 의료에서 사람을 위한 손길도, 덴마크에서 왜 한국 시스템을 계속 접목하려는지도 알게 계셨다고 했어. 자신이 혼자 괜히 고집 부린 거라고.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는 정우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제 딸의 행복을 위해 줄 건가요? 정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변함없이 에밀리아를 사랑할 겁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그 말에 저와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의 인정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한국식 치킨과 맥주로 간소하게 차렸지만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우리의 삶은 더욱 분주해졌어요. 정우의 제안으로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덴마크와 한국, 양국의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간소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어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어머니는 놀랍게도 한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아버지는 정우에게 따뜻하게 말했어요. 이 남자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가족이 되었구나. 고맙다, 아들. 그 말에 정우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울 근교의 아담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정우는 병원에서 일하며 가끔 우리 앱에 조언을 주었고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몇 달의 노력 끝에 우리의 건강관리 앱은 마침내 정식 출시되었어요. 초기에는 사용자가 많지 않았지만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어요. 앱 리뷰에 올라온 덕분에 매일 운동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라는 한 줄의 댓글이 제게는 세상 어떤 성공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우가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따뜻함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행복해? 정우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행복해요. 이제 제 삶에는 사랑도, 목표도 모두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젠 남편 닮은 아들을 낳는 게 제 목표예요. 정우의 눈이 커졌고 이내 환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 속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어머니는 한의원 공부를 하고 계시고 공부 핑계로 한국에 자주 오세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번에 부항을 뜨셨는데 아주 만족하고 계세요. 이제야 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